오늘 생긴 것만 보고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이런 모든 걸 따져보면 278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테스입니다. 저희는 오늘 KG 모빌리티의 신차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액티언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벌써 거의 1년 전이더라고요. 작년 8월에 처음 출시하자마자 저희가 시승을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 차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그때는 제가 아쉬운 소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토레스와 같은 차체,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데 차별화 포인트가 디자인 외에는 크게 없어서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차를 만나러 오는 길에는 기대감이 꽤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최근에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경험했던 여러가지 좋은 기억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차 시승해 보면서 과연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토레스와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관계처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외장 디자인부터 완전히 똑같아요. 앞모습이나 옆모습만 봐서는 이 차가 액티언 하이브리드라는 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 완전히 똑같고요. 측면 실루엣이나 휠 디자인까지 완벽히 같습니다. 트렁크 오른쪽 하단에 하이브리드라는 배지를 찾기 전까지는 아마 이 차를 가솔린과 구분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요즘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디자인 차별화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장르가 그만큼 대중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년 전쯤에 하이브리드만 해도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았죠. 램프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고 차체 패널도 바꾸고 휠도 나는 친환경차야 라는 티를 팍팍 내는 바람개비 스타일 휠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너무 흔하죠. 오늘 출발하기 전에 KG 모빌리티에서 한 통계를 보여주셨는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비중이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꽤나 큰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나 승차감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됐습니다. 말이 옆으로 많이 샜는데요. 어쨌든 이 액티언 하이브리드도 액티언 가솔린 모델과 디자인 차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액티언의 디자인 자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희는 온라인으로 액티언 이미지도 많이 보고 하지만 길에서 만났을 때 확실히 멋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저는 올블랙 액티언이 참 멋있더라고요. 새까만 차체 사이에서 그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포스가 있습니다. 또 토레스와도 몇 가지 포인트를 공유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모델이라 그런지 신선한 느낌도 더 확실하게 들고요. 얼굴에서는 조명 디자인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멀리서부터 와도 액티언 신형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개성을 확실하게 챙겨간 것 같고요. 사이에 건곤감리 패턴으로 채운 것도 다른 브랜드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으면서도 정말 자연스럽게 이 한국만의 정서를 녹여낸 것 같아요. 또 앞부분에는 KG 모빌리티나 이 차의 모델명 같은 배지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토레스와 부피는 비슷하지만 가로선을 많이 쓴 덕분에 더 와이드한 느낌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감성보다 세련된 느낌, 도시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은 액티언의 측면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토레스는 옆으로 돌려놓고 보면 2열 지붕 쪽은 약간 올라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키가 약간 껑충한 느낌도 들고 실용성에 집중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액티언은 조금 더 스타일에 신경 썼습니다. 본격적인 쿠페형 실루엣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붕이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또 뒷유리가 은근히 빨리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뒷유리 경사로 인해서 완성되는 저 뒷모습이 액티언 고유의 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뒷모습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것도 결국 램프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블랙 컬러 액티언이 참 멋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사실 앞모습보단 뒤였거든요. 그 가느다란 빨간 불빛이 쫙 들어오는 걸 보니까 없던 호감도 갑자기 생기는 거 있죠. 확실히 디자인의 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액티언 하이브리드에서는 액티언 가솔린 모델에서 가지고 있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로얄 카퍼라는 색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액티언이 처음 나왔을 때 메인 컬러로 소개됐던 그 금색 외장 색상이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카탈로그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테리어도 외장과 마찬가지로 바뀌는 포인트가 딱히 없습니다. 액티언 가솔린과의 차이보단 토레스와의 디자인 차별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다르죠. 국산 수입 브랜드를 포함해서 이런 모양의 운전대를 가진 차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운전대는 사람이 탔을 때 가장 많이 만지게 되는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운전대의 디자인을 바꾸면 시각적인 것 이상으로 그 변화를 체감하기가 쉽습니다. 장거리 오래 갈 때는 아래쪽 이렇게 가볍게 잡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각이 져 있단 말이죠. 또 아랫부분을 굉장히 평평하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손 올려놓고 가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유턴을 하거나 주차장에서 차를 돌릴 때 이 운전대 거의 모든 부분을 만지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또 이 디자인의 독특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점은 센터 콘솔에 있습니다. 일단 이 기어 레버 토글식인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레버 자체가 크리스탈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소소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요. 토레스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콘솔 앞쪽에 스마트폰을 세로로 꽂아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구멍도 뚫어서 충전 케이블을 관통시켜서 연결할 수 있게도 해놨고요. 그 부분이 액티언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며칠 동안 타면서 되게 유용하게 썼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없는 건 조금 아쉽고요. 왜냐면 토레스나 액티언이나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선을 꽂아야 되거든요. 선도 꽂아 놓을 겸 충전도 해 놓을 겸 여기에 딱 걸쳐두는 그 느낌이 괜찮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대신에 무선 충전 패드에 지금은 스마트폰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수납함 커버가 있습니다. 토레스에는 커버가 없이 그냥 수납함만 덜렁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딸깍 열 수 있는 수납함이 있고요. 안쪽이 막 깊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커버가 없으면 급가속을 할 때 무언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를 마련해 뒀다는 점에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액티언과 토레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액티언의 마음이 가게 만드는 이유일 것 같은데, 이 시트 옵션입니다. 토레스의 시트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컬러는 이 차에 비하면 비교적 차분한 편입니다. 그런데 액티언은 지금 이 차에도 적용되어 있지만 퀼팅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퀼팅 시트에다가 블랙 컬러와 스웨이드를 씌울지 아니면 더 화사한 브라운 컬러를 씌울지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인테리어 옵션이 딱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매력적이에요. 기본 블랙 옵션은 그냥 시트를 까맣게 처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스티치를 레드 컬러로 바꿉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옵션 중에 가장 스포티한 맛이 살아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요 블랙, 여기에는 지금 레드 스티치가 없죠. 대신에 이 어깨 부분에 스웨이드 소재가 들어가서 몸을 잡아주는 마찰력도 높여주고, 이 스웨이드만의 또 고급스러운 맛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가장 화사한 옵션, 카멜 베이지 투톤입니다. 토레스는 진한 브라운 계열로 한 가지 컬러만 썼다면 액티언은 시트에서 몸이 닿는 부분과 옆부분 컬러를 따로 배치하면서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부품을 두 차가 공유하고 있지만 이 실내 컬러와 소재로 분위기를 바꿨기 때문에 토레스를 보시던 분들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한다 하시면 액티언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시승하고 또 차를 반납하고 돌아가지만 실제로 이 차를 오랫동안 소유하면서 타게 되면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공간이나 옵션 같은 것들은 사실상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똑같습니다. 지붕 디자인이 달라서 뒷좌석 머리 공간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토레스의 지붕이 워낙 높아서 그렇지 액티언의 2열도 머리 공간은 충분히 넓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붕이 쭉 낮아지는 타입의 온전한 쿠페형은 아니라서 전통적인 형태의 SUV들과 비교해도 실내에서 손해보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옵션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안 되지만 2열 송풍구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또 창문 블라인드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 태우고 다닐 때 정말 좋죠. 또 액티언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트렁크죠. 토레스보다 30리터 이상 줄었는데도 652리터입니다. 이 트렁크 바닥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바닥 아래 공간을 막 넓게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용량이 아주 넓어요. 4인 가족의 여행용 짐을 넣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역시나 똑같습니다. 직렬 4기통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있고 전기 모터 2개를 결합했습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전기 모터가 메인입니다. 모터 출력이 엔진 출력보다 높죠. 엔진 최고 출력이 150마력이고 모터 최고 출력이 177마력이에요 177마력이면 이 모터만으로도 자동차를 이끌기에도 충분한 출력이거든요.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엔진 위주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는 전기 모터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더 높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출시됐을 때는 합산 최고 출력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이번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는 김에 측정을 했다고 해요. 합산 출력은 204마력입니다 150마력과 177마력짜리 두 가지 동력원을 합친 것 치고는 숫자 자체는 별로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전기 모터에 틈틈이 엔진 힘을 보조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또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배터리 사이즈도 1.83kWh로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똑같고요. KG 모빌리티가 전기차에는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두 가지 모델에도 LFP 배터리가 들어간 게 아니냐 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에는 LFP 대신에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비는 두 가지로 인증받았습니다. 휠은 20인치 한 가지인데
타이어에 따라서 연비가 달라져요. 기본 옵션인 넥센 타이어는 리터당 15km를 가고요. 옵션으로 있는 미쉐린 타이어를 고르면 0.1 내려가서 리터당 14.9km입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낮아요. 같은 20인치 기준으로는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리터당 15.2km고요. 토레스에는 17인치와 18인치도 있죠. 18인치 사양이 가장 연비가 높은데 리터당 15.7km입니다. 이렇게 연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액티언 너무 토레스보다 연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섣불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서 또 운전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편차라고 생각해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확실히 막히는 길을 많이 달리는 분, 도심에서의 운전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가족여행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은평구에서 출발하면요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이쪽을 지나가거든요. 이쪽이 수요일 목요일인가 오전이었는데도 엄청 막혔어요. 그래서 남양주쯤을 지나갈 때까지 정말 기어서 갔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차가 막혔는데, 더 놀란 게 그 차의 연비였어요. 리터당 22km를 그냥 넘기더라고요. 이틀 동안 서울 홍천을 왕복한 총 평균 연비는 리터당 17.1km였습니다. 막히는 길을 더 많이 운전했다면 리터당 18에서 19km 정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전기모터의 비중이 아주 큰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만큼 도심에서 운전했을 때 효율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속연비가 나쁘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속연비는 이 차가 딱 인증받은 수치만큼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연비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아까 서울에서 양평까지 55분 동안 44km를 달렸고요. 평균 속도는 시속 48km였습니다. 이때 평균 연비가 리터당 16.4km가 나왔어요. 준수하게 나왔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승차감입니다. 토레스가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될 때 이 승차감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적 개선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댐퍼 구조를 바꾸면서 이전에 가솔린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투박한 느낌을 상당 부분 지원했습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에도 그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작년에 샀던 액티언 가솔린 모델보다 승차감의 레벨이 한층 올라갔어요. 그때와 같은 차체에 같은 휠 사이즈, 같은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데도 승차감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했던 건 이 휠 사이즈였습니다. 지난번 액티언 가솔린을 시승할 때도 휠이 20인치 한 가지밖에 없는데 승차감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작은 휠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20인치 모델을 타면서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 행사에서는 18인치 모델을 탔었고, 이후에 추가 시승을 통해서 20인치 모델을 탔었거든요. 저희 가족과 함께 탔던 게 20인치 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모델의 승차감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20인치 사양의 승차감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는데 간혹 날카로운 요철들을 만날 때 확실히 더 충격이 잘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딱 한 가지 걱정이었던 게 20인치 휠 때문에 이전에 그 승차감, 가솔린 모델에서 느꼈던 그 승차감이 그대로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댐퍼의 역할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가 그대로인데도 이렇게 요철 넘을 때 딱히 저렴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리고 이번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 받았던 피드백도 더 반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앞바퀴가 요철을 밟았을 때 그 진동이 스티어링 칼럼을 타고 실제로 운전대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걸 줄였다고 해요. 사실 저는 그 전에도 제가 몸이 좀 둔한 편이라 그런 현상은 잘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이 차를 타면서도 충격을 밟았을 때 운전대가 확 뒤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잘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액티언 하이브리드 역시 토레스에서 토레스 하이브리드로 넘어갔을 때처럼 전반적인 주행질감이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가격 차이를 감안하고서라도 액티언 하이브리드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업데이트들을 경험할 때마다 KG 모빌리티가 그래도 피드백 반영은 느리지 않구나, 꽤 괜찮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엔진을 깨워서 가속할 때의 RPM도 안정화를 시켰다고 하고요. 완전히 정지할 때 있죠, 그때 생기는 브레이크의 잔진동까지 잡아냈다고 해요. 또 원래부터 괜찮았던 게 방음 성능인데, 액티언 가솔린과 토레스 하이브리드보다도 이 방음 성능을 더 끌어올렸다고 해요. 이 필러나 루프에 들어가는 흡차음재를 더 확대 적용했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또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리까지도 잡아내기 위해서 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반적인 운전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대부분의 것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핸들링 성능 자체가 날카로운 건 아니지만 운전대를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무게감이 꽤 있거든요. 주행 모드가 가장 기본 상태일 때도 지금 시속 50, 60km 전후로 달리고 있단 말이죠. 이때도 은근한 무게감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런 장점이 또 있네요. 오늘 생긴 것만 보고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이런 소소한 거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된 게 확실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액티온 하이브리드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몇 가지 차들과 함께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같은 집안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두 차를 비교했을 때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일단 시작 가격이 낮습니다. 토레스는 T5와 T7, 블랙 엣지 세 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죠.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S8이라는 단일 트림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비교하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555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휠 사이즈가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조금이지만 트렁크가 더 넓다는 것도 토레스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이 있다면 액티온이 확실히 실내가 더 고급스럽죠. 특히 시트 디자인에서 오는 만족도가 실제 오너분들에게는 꽤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 가격은 토레스가 낮지만 옵션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다 보면 실질적인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 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음은 액티온 가솔린입니다. 시작 가격이 278만원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다르게 4륜구동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4륜구동이 꼭 필요하다 라는 분들에게는 이 가솔린 모델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대표 컬러 로얄 카퍼 있죠. 아마 소비자분들이 많이 선택하게 될 컬러는 아닌데 그래도 좀 상징적인 컬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잘 팔릴 것 같은데 옵션으로라도 마련해 두는 게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일단 연비죠. 연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심 주행이 많은 분들에게 순수 가솔린과 이 하이브리드의 연비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승차감이나 정숙성 면에서 개선사항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따져보면 278만원이라는 가격 차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도 액티온 가솔린을 구매할 예정이었다면 무조건 조금 더 돈을 써서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비교는 이 급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들이죠.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 두 차의 장점은 일단 더 섬세한 옵션일 것 같아요. 지금 KGM의 최근 모델들도 옵션들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현대 기아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맞춰내는 능력은 아직은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선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난 항상 내 T맵을 쓰고 싶다, 내가 원하는 내비게이션을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고속연비, 장거리 연비는 잘 나오죠. KG 모빌리티의 하이브리드처럼 도심과 고속도로에서의 연비 범위가 분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또 취향에 따라서 현대기아 차들의 승차감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투싼과 스포티지와 비교했을 때 액티온 하이브리드의 장점, 가격입니다. 차급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차의 풀옵션과 비교해도 이 액티온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저렴하고요. 이 액티온 하이브리드의 사이즈가 스포티지와 소렌토의 중간 정도에 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렌토와 비교를 하면 가격 차이가 더 벌어져요. 그 와중에 액티온은 실내 공간 또 트렁크 공간까지 잘 뽑아냈기 때문에 가성비 따지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끼리 비교해도 나는 도심 주행이 90% 이상이다 하는 분들은 딱히 고민할 거 없이 이 차 고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어쩌면 KG 모빌리티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SUV일 수도 있어요. 그랑콜레오스의 장점은 일단 핸들링이죠. 르노치고는 굉장히 큰 차긴 해요. 그럼에도 르노만의 기본적인 감각은 탑재하고 있고요. 르노코리아가 여러 협력업체들과 많이 연구를 하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단점으로는 역시나 액티온 하이브리드보다 가격이 조금 더 있습니다. 트림이 세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대부분 아이코닉 트림 이상으로 고르실 거란 말이죠. 옵션을 몇 개 더 하다 보면 액티온 하이브리드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주행 면에서의 느낌은 그 차도 승차감 정말 괜찮고 하지만 제동할 때의 이질감,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이 가솔린 모델에 없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만이 가지고 있는 그 브레이크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게 정지할 때마다 불시에 찾아옵니다. 매번은 아니고. 그래서 더 신경 쓰이게 되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제가 지금 계속 또 신호가 많이 있는 동네에 들어와서 계속 신경 쓰면서 완전 정지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도 앞에 신호가 걸렸으니까 멈춰 볼게요. 30km 이하, 20 이하.
네.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시내 주행 많이 해야 연비 잘 나오는 차인데 멈출 때마다 꿀렁거리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액티언 하이브리드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려 봤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액티언 가솔린도 트림을 개편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S7과 S9이라는 두 가지 트림으로 나왔죠. 이제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따라서 S8이라는 단일 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S7 트림에서의 단점이 있었는데 돈 주고도 못 사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동 트렁크랑 어라운드 뷰,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 옵션이 이 정도 차급에서부터는 없으면 좀 서운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고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S8 단일 트림 고르시면 되고요. 여기에 파노라마 썬루프라든지 딥 컨트롤 패키지 또는 인테리어 컬러, 이런 필요한 옵션들을 몇 가지만 더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토레스에는 블랙 엣지라는 디자인 특화 트림도 있긴 한데 액티언은 그냥 블랙 컬러 고르면 새까매집니다. 그래서 디자인 특화 트림이 별도로 없는 거는 크게 아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KG 모빌리티의 신차 액티언 하이브리드 시승해 봤습니다. 이 차 자체의 상품성도 타보면 타볼수록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텀을 두고 KG 모빌리티의 신차들을 타보니까 이 브랜드의 차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발전하는 템포를 조금만 더 높여서 앞으로 나올 무쏘 가솔린이라든지 SE10 이런 차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 고민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영상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